26페이지 법률행위의 요건. 26페이지 법률행위 요건. 자, 여기 보면 돼요. 법률행위의 요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법률행위의 요건. 요건 들어갑니다. 요건.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는 매매를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매매입니다. 매매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갑하고 을하고 요 부동산을 1억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청하는 청약에 무슨 표시합니까? 의사 표시를 하고 요 을이 뭡니까? 매수인이 승낙을 하죠. 그래서 승낙에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 합치로서 승립을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사람을 뭐랍니까? 계약에 뭘 한다? 당사자랍니다. 당사자. 예?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그래서 중개 사무실에 가면은 계약의 당사자 왔어요 이랬잖아. 매도인 매수인 불러놓고 맞죠? 왔네요. 그 주민등록증 확인하잖아. 왜 확인합니까? 미성년자가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등기부상 내용하고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뭔데요? 성립하려면 둘이 있어야 되잖아. 당사자. 맞아요? 만난 목적이 뭐야? 매매, 증여, 교환 등등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팔겠다는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당사자, 목적, 무슨 표시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매매란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 자,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는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확정돼야 되고요.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내 의사 표시가 어떻게 됩니까?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이렇게 다 갖추면 뭐예요?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 흥결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무효 또는 취소.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가 매매계약했다고 하면 그 매매계약은 의사표시는 부효. 제한 능력자가 뭡니까? 매매계약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매매계약했다면 취소. 조금 전에 했었죠?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인데 제한 능력자가 매매계약하면은 매매계약을 말 수 있어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결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무효 또는 뭐가 된다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건 다 갖추면 뭐예요? 유효가 되고. 이게 효력 요건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법률행위가 성립했는데 특별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혼인할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신고가 된다 했지, 신고. 네 내가 결혼할래? 오케이. 승낙했잖아. 그렇지만 뭐 해야 성립합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남구청 가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보니까 이제 결혼할 때 됐지. 한 10년 사귀었으니까 맞죠? 결혼할 때 됐죠. 그래서 자, 줬죠. 뭘 줬습니까? 반지하고 목걸이 줬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반지하고 목걸이 싹 챙겨본다. 이게 묵시적 승낙이야. 알겠죠? 묵시적 승낙. 맞죠? 그래 또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바로 다음날 가서 뭐 이거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보증인 데려가야 되거든. 알죠? 그 데려가가지고 바로 혼인신고 해버렸습니다. 알죠?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 했다고. 알겠죠? 네. 근데 갑자기 뭡니까? 뭐 날짜는 잡고 뭐 그랬더만 이제 뭐예요? 6개월 뒤에 하라는 거야. 6개월, 7개월 뒤에 하라고. 그래서 6개월, 7개월 뒤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했습니다.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혼인하면 뭐 해야 된다? 신고. 그러면 청혼했고 승낙했잖아. 맞죠? 혼인 성립했지만은 뭐가 된다? 플러스 신고해야 돼요. 법인은 뭐 해야 돼요? 아까 설립 등기해야 된다 했죠. 맞습니까? 이 정도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효력 요건에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사회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일치하고 하자 없어야 되는데 플러스 조건은 뭐 해야 됩니까? 성취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자동차 니네 줄게. 합격해야 되죠. 맞죠? 합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한이 도래하면 기한은 뭐예요?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일 때 반드시 뭐 받아야 됩니까? 허가 받아야지 유효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리파트에서는 대리는 대리권이 존재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는 요건 말고도 더 플러스 요거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시험에 24회 때 나왔던 게 요겁니다. 다음 중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그렇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뭐예요? 나중에 등기할 때 등기 요건입니다. 내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등기하기 위해서는 농지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농지증 어떻게 받습니까? 공부 시간에 아주 배우세요. 알겠죠? 농지증. 농지법에 배웁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경영 계획서하고 이런 걸 제출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읍면 동장이 승인해가지고, 뭡니까? 농지증 발급해주죠. 농지증은 토지 투자의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뭐 감흥이 없지만 나중에 농지 투자할 때는 핵심이 뭐야? 농지증이 핵심이야. 알죠? 친구가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 구형리 있잖아요. 딱 그때 뭐 수용되기 전에 있잖아요. 걔가 막 처음에 있죠. 1차 수용되고 2차 수용할 적에 그때 뭡니까? 걔는 어떻게 됩니까? 땅 사가지고 보는데 농지증 받아야 되잖아. 매일 그래서 뭡니까? 매일 만날 때마다 뭡니까? 고무신 신고 들어왔어요. 반바지 올리고. 상태 이상하게. 그전에 뭐 깔끔하게 다니는 애가 갑자기 그렇게 변했더라고. 아, 농지증 하고 이제 읍면 동장 있잖아요. 한 번씩 막걸리 먹어야 되고 같이.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증 받아가지고 땅 매입하고. 그래가지고 구영이 쪽에 땅 뭐 그래가지고 수령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그 건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집에 전화도 안 받습니다. 맞죠? 그 건물 쪽은 나는 건물 쪽 아니기 때문에. 알죠? 구영리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은행 건물 그쪽 근처에 있습니다.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이 있습니다. 집이 원래 그쪽에 또 땅이 있었는데 하여튼 농지증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더라고. 그리고 또 의미가 이반인가 하여튼 그쪽 반대편에도 농사 짓는다고 막 다 하거든요. 그것도 땅이 있어요 지금. 그거 지금 뭐 들어갑니까? 임대 아파트하고 들어가잖아. 잘 모르나 보네요. 하여튼 그쪽에 땅이 있네요. 맞죠? 네. 요즘은 뭡니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알죠? 네. 돈 많은 애들은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요게 이제 시험 포인트입니다. 우리 오늘 프린트에도 있죠? 마지막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자, 일단은 제3절 법률행위의 요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법률행위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갖춰야 된다. 줄 것이면 돼요.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밑에 가서 성립요건에는 일반적 성립요건 나오는데 첫 번째 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행합했다 해놓고 죽어놓고. 자, 특별 성립요건 갑니다. 자, 특별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플러스 뭐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요물계약에서는 물건의 인도, 혼인에서 신고, 유언에서 방식 있죠. 그 예의상 줄 거세요. 그래 이렇게 있구나. 요즘 잘 낸다 안 낸다? 잘 안 내. 자, 효력 발생 요건. 오히려 효력 발생 요건이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24회 때. 요게 24회 기출이거든요. 많이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은 당사자는 뭘 갖춰야 됩니까?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능력은 밑에 보세요. 보충학습 맨 밑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보충학습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밑에 내용은 참고로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목적은 뭐에 대해 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줄 거 놓고 1번, 2번, 3번 딱 묶어놓으시면 무슨 요건입니까?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에 자 24회 때 시험 나왔던 게 대리에서는 대리권의 존재 나와 있습니까?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나옵니까? 그거 줄 거 놓고 24회 기출 해놓으시면 되고 조건이 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은 도래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유언자의 사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밑에 판례보기 별표
자, 우리 그 프린트에도 있지만 3번 나왔어요, 시험에. 프린트 우리 오늘 나갔죠? 프린트 나갔어요. 6번인가 보면 나올 거예요. 맞죠? 농지치드 자격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X고 무슨 요건이랬어요? 농지치드 자격증명은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나중에 농지 취득할 때 등기법을 배웁니다. 첨부 정보 뭘 제출됩니까? 농지증 제출입니다. 알겠죠? 농지를 매입할 때는 등기법에 뭘 첨부해야 된다고? 농지증 제출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농지증을 제출해야 토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매하러 갔다. 그럼 경매 물건이 분석하잖아요. 법원에 들어가서 분석하잖아. 그러면 보면은 농지 매매 딱 나오거든. 유찰 한 3번, 4번 됐어. 내가 농지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농지증 밑에 딱 돼 있어요. 농지증 필수 딱 해놨습니다. 알죠? 그럼 절대 농지, 쉽게 해서 절대 농지야. 농지가 없으면 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낙찰도 오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부동산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지증은 필수입니다. 알겠죠? 고무시시고 당겨야 된다니까. 알겠죠? 알겠어요? 네, 그래야 돼요. 나중에 그거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해놓고 이제 경매로 들어가서 받고 하면 됩니다. 경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농지증 다 있어요. 경매 잘하는 사람들은 법인을 한 3, 4개 만들어 놓는데 말 만든 사람 5개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농지법인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뭐 어떤 땅이든 다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임야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임야도. 임야할 때는 뭡니까? 임목업 등록해 놓거든요. 또. 진짜요. 그 등록해 놓습니다. 또 산을 사면은 뭘 했어요? 그러니까 돌산 산다. 돌산. 돌산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돌산. 알죠? 왜? 거기 있는 돌을 전부 다 뭐야? 가치를 치거든. 그것도 법인 만들려면 5천만 원. 그렇죠. 법인 5천만 원. 근데 5천만 원 필요 없습니다. 5천만 원 있었는데 그 법무사에 가면 만들어줘요. 5천만 원 잠깐 넣었다 뺐다 하거든. 저것도 알아서 합니다. 근데 돈을 이제 좀 주면 되지. 잘 모르시나 본데요. 한 5천만 원 있어야 되죠. 원래는 법인 설립하면 5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 달라면 법무사에서 저것들이 돈 넣었다 뺐다 하면서 돈 수수료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용 처리를 잡아보면 되거든. 만들어 봐야 알지. 만들어 봐야 알지. 맞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다 해야 돼요. 나중에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고 투자하려면 알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판례 보기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자, 어디로 보냐면요. 밑에 보면은 어디 보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거 뭐 그대로 안 되네요. 그냥 타이틀만 딱 보면 되겠네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법인에게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느냐? 해당되지 않는다. 소극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요건인데요? 등기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줄 보면은 농지증 제출하지 않고 대금 압박했다. 그럼 뒤에 추안해서 줘가지고 돼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농지증은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경매 낙찰 받을 때도.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지증 제출 안 하면요. 그 보증금 반환 안 합니다. 경매를 해봤어야 알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죠?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갔어요. 법률행위의 목적 갑니다. 목적 보겠습니다. 자, 목적은 두 번째 줄 보시면 돼요. 목적은 뭐 돼 있어야 된다고요? 확정돼 있어야 됩니다. 확정. 자, 확정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다가 적어놓습니다. 언제까지 확정되는데 이행기 찾습니까? 가로돼 있죠, 그게? 이행기에 현감했다 그러면 돼요. 자, 두 번째 줄 적으시면 돼요. 내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에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됐죠?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이행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뭔데? 분양권입니다. 옆에 좀 분양권. 분양권은 2026년도에 완성해 준대. 저것들이. 예? 옥동에 경남 뭡니까? 아너스빌 들어오잖아. 맞죠? 2026년도에 만들어 준대. 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2026년도 12층에 2203호를 주겠대. 근데 지금 있어 없어? 없는데도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그 분양계약은 그래서 뭐예요? 지금 모델하우스 같지만 그 모델하우스에 그 뭡니까? 그 뭐야 그냥 모형만 있지만은 그래도 그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언제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분양계약은 유효입니다. 계약이. 지금 현재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시다. 밑으로 갈게요. 그래서 그만 찍고 가면 되고. 목적의 실행 가능입니다. 실행 가능.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실행 가능해야 되죠.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있잖아요. 갑인데, 을 보고, 니하고 내가 결혼할 테니까, 이 반지를 태화강 다리에서, 한강 다리에서 떨어뜨립니다. 이 반지를 찾아오면 내하고 니하고 결혼할게. 실행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지금 온갖 장비를 다 동원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현이 지금 사회 통념상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그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사회 통념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현 가능에 대해서 이제 5페이지 피면은 나옵니다. 5페이지. 자, 5페이지 펴놓으세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사회 통념으로 결정합니다. 무슨 통념으로? 사회 통념으로 결정을 한다. 여기 돼. 사회 통념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결정한다?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한번 봅시다. 그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페이지 가서 유형입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돼 있죠. 원시적이 뭐야? 처음부터 불능이죠. 원시 취득은 뭐랬어요? 최초 취득이라 했잖아. 맞죠?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불능이야. 자, 어떤 내용이냐? 갑하고 을하고 있잖아요. 계약을 맺었는데 이미 이 뭡니까? 계약 당시에 이미 이 목조물이 소실하고 없어요. 그런데 매매 계약 체결했어.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뭔데요? 무효가 되지.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다 보면 있잖아요. 목조물도 없는데 계약하는 놈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일명 그걸 뭐라 합니까? 사기꾼이라 하죠. 민법에서는 뭐예요? 이게 뭐야?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그럼 얘는 얘한테 요걸 물을 수 있어. 535조 돼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알겠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돼 있는데 계약 체결할 때 누가 과실이 있어요? 갑이 과실 있지? 목적물이 없는데 계약했잖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단 말이야. 누가? 갑이. 이게 법이 어디 때고 535조 돼 있다니까. 자, 그럼 옆에다가 적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에 묻기 위한 요건이 첫 번째 원시적 불능이 됩니다. 원시적 불능이 되고 두 번째 갑이 있잖아요. 채무자죠. 소유권 넘기는 채무자인데 이 사람이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가 뭐예요? 알거나 이 말입니다. 알 수 있었다 과실입니다. 이랬을 때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는 걸 최소한 알거나 알 수 있어야지 뭡니까? 이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믿었던 을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그 갑의 말을 선의이고 무과실로 선의라는 건 뭐야? 모르고 진짜 믿었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을은 갑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자, 이때는 일부 불능입니까? 전부 불능입니까? 전부 불능이 돼.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일 때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물을 수가 있고 자, 이 을은 됩니까? 을은. 갑의 말을 신뢰를 해가지고 들어갔던 뭐가 있습니까?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경비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들어가고 대출 받고 이자를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출 받고 이자 들어갔어. 그럼 요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네가 과실이 있어서 책임지라 이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완전 깨끗해야 돼. 난 잘못이 한 개도 없어야 돼. 이게 뭐예요?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
선의가 뭔데? 지금 여러분 상태를 선의는 상태예요. 모르는 거, 아니 모르는 건 선의 상태야. 알죠? 나중에 7월달 8월달 되면 좀 알죠? 아는 척 하잖아. 그럼 뭐래 돼 여러분? 니 악이네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자, 여러분 상태는 무슨 상태다 지금? 아주 순수한 상태. 물어봐도 모르고 뭐 무슨 말인지 하기도 모르고 선의 상태야. 알겠죠? 근데 뭐 안다. 시험이 다 가니까 좀 알겠다. 이래 되면 뭐야? 악의 상태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무엇을 모르는 걸 뭐랍니까? 선의. 아는 것을 뭐란다? 악이라고 민법으로 해석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물으려면 지는 어떻게 돼요? 잘못이 하기도 없어야 되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선의이고 무과실이 된다고. 과실이 없어야 된다고. 그럴 때 을이 갑에게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내 신뢰를 박살냈으니까 신뢰이익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53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책에 한번 봅시다. 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나와 있네요. 29페이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법률행위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미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게 포인트야. 현관펜 넣으시고. 이미 실현 불가능하다.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고. 성립 당시엔 가능했지만 뒤에 불능이 되면 무슨 불능이 난다? 후발적 불능이다. 자, 계약 체결할 때 5일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15일 날 박살이 났어요. 15일 날. 그러면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잖아. 이럴 때는 뭡니까? 계약이 뭐예요? 후발적 불능일 때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15일 날 박살났다. 무슨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원시적 불능의 효과 행간펜 넣으시고 무효이다. 행간펜 무효. 무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유효를 믿음으로써 받은 손해, 실례액을 뭐 해야 됩니까? 배상해야 된다. 자, 옆에다가 326페이지 참조나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실례액을 배상해야 된다. 계약 체결사 과세責임은 326페이지 참조해놓고 32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뒤에 326페이지 326페이지를 한번 펴봅니다. 자, 타이틀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나옵니까? 나와요? 535조 나오죠? 한번 보고 갑시다. 목적이 불능한 불능의 현관펜 딱 해놓고 위에 적어놓으세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 저기서 누굽니까? 갑입니다. 갑. 쭉 끊어놓고. 갑이 알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던 자, 과실입니다. 이 자가 자에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유효함으로 인해서 인한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이익이라고 줄 거놓고 실내이익을 배상한단 말이야. 자,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한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무슨 이익?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고 2항입니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행하면 상대방 저기서 을이죠. 을. 상대방은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잖아. 반대로 가면 적용돼 안 돼? 되잖아. 악의 반대가 선의, 과실 반대가 무과실 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지. 맞아요? 요 상대방 을의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법조문에 뭡니까? 불능인데 무슨 불능일까? 원시적 불능이고. 그리고 넘기는 사람이 악의 또는 과실, 부수식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 선의 무과실일 때 535조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실내이익을 배상한다고 돼 있죠? 맞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다. 자, 그래서 밑에 서설에 한번 보세요. 밑에 서설. 자, 서설 보기 전에 위에 타이틀에 29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세요. 책에 29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자, 서설에 한번 보세요. 의 한번 보세요. 계약 체결사의 과실이란 계약 성립 과정에서 각각 우리 계약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기책 사유로 갑의 기책 사유 위에다 갑에다 적어놓으면 돼. 갑의 기책 사유로 상대방의 손해를 준 경우를 말한다. 이때를 배상하는 게 뭐라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입니다. 됐어요? 지금 326페이지 보고 있는 거야. 32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535조 봤죠? 535조 봤습니다. 자, 적용범위 필요 없고요. 밑에 가서 요건 보세요. 타이틀만 현관변해주고 원시적 불능이고 옆에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2번 갑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3번 상대방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손해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타이틀만 딱딱 현관편에 놓으면 되네요. 그 다음에 효과 보시면 두 번째 줄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실내이익 배상한다. 요거만 체크하면 돼. 더 이상 할 거 없어. 됐어요? 요 확대 적용은 3월달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갑시다. 그럼 29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29페이지에 다시 오셔서 자, 그래서 이제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 과실責받고요. 후발적 불능의 효과 한번 봅시다. 자, 후발적 불능은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 유효. 그거 줄 거세요. 첫 번째 줄에.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옆에 가로해서 유효. 자, 그리고 무효의 원인이 채무자 갑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뭡니까? 해제와 손배 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행 불능이고 해제와 채무 불이행에 의한 이행 불능에 대한 해제와 손배가 들어가고요. 근데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 부담이 됩니다. 자, 그렇게 줄 것이고. 자, 볼게요. 불능 원인이 채무자, 여기서 채무자 갑입니다.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되고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 부담에 문제가 된다 해놓고 위험 부담은 333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333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자,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나중에 333페이지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자, 전부가 불능하면 전부 불능, 일부가 불능하면 일부 불능입니다. 됐죠? 일부 불능은 일부 무효나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내용만 체크하시면 되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정리하시고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도 몰아야 됩니다. 자, 목적에 이제 적법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법. 자, 적법은 자, 우리 판서 노트의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펴면 됩니다. 목적의 적법. 자, 이 적법이요. 32회 때 나왔는데 21회 때 나오고 30회 때 단독 문제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내지 않던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자, 적법이라는 게 뭐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적법이 무슨 법규? 여기 적어놨죠.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법규 위반되면 안 돼요?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책에 봅시다. 자, 목적의 적법입니다. 적법은 아까 어디서 했습니까? 자,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지금 우리가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된다 그랬어요? 이행기까지 확정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부터 불능일 때는 원시적 불능이 있고 뒤에 불능되면 후발적 불능이 있다 했지요.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있고 후발적 불능일 때는 위험 부담이나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법 여기 들어간다. 요거 알죠? 적법이 몇 페이지다? 6페이지 참조 딱 해도 돼요. 자, 6페이지로 갑니다. 적법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 줄 것이고 29페이지에 의해 법률행위 내용이 뭐 해야 됩니까? 적법하여야 한다 줄 것이고. 자, 그래서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강의 규정이라고요. 두 번째 줄에 줄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 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 합니다. 자, 우리 적어놓읍시다. 여기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포인트는 어디 주느냐?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 있는 규정.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고, 그러면 요거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입니다. 없는 규정입니다. 요 차이 좀 알겠죠?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걸 배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배제하면 무효가 됩니다. 근데 선량한 부수 사실서 관계없는 임의규정은 배제해도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됩니다.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강행법규는,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지는데, 효력규정은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게 무슨 규정이다? 효력규정입니다. 자,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게 효력규정이고, 사법적 효력은 뭐가 되는 데고, 단속규정은 유효인데 단지 처벌되는 거는, 처벌만 되는 거는 무슨 규정이란다? 단속규정이랍니다.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볼게요. 자, 29페이지 줄 거 났죠? 적법해야 되는데 사회질서 관계에 있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 하고? 강행규정이라 하고, 두 번째 줄 사회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 하는데? 임의규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임의규정은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돼 있죠? 돼 있어요? 아, 됐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무슨 규정 나눕니까? 단속규정 나눕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줄 것이고, 효력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말한다. 줄 것이고, 대표적인 예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으라고요? 허가인데 누구의 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 없이 한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허가가 있어야 돼요. 허가 받지 않고 하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단속규정 받아볼게요. 단속규정법이나. 자,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는 것. 그거 줄 것이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가면은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법상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해놨죠. 그런데 단지 뭐 됩니까? 처벌되는 겁니다. 처벌돼. 자,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단속규정. 여기 있죠. 무허가 음식점. 음식 파는 행위라든지, 미등기 전매기. 여기 적어놓으세요. 미등기 전매 행위는 처벌은 되지만 그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다. 단속 규정입니다. 요 주택법에 나오죠. 이게 28회 기출. 지문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택법의 전매 제한을 위해서 전매 약정하는 경우 그게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판례복이 나오는데 이거 나옵니다. 직접거래, 직접거래, 직접거래. 네? 직접거래. 자, 보세요. 중개사와 의뢰인이 직접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금매물 내준다고 했는데 금매물 너무 괜찮거든. 내가 계약해보면 돼, 안 돼? 그러면 누가 피해봐요? 의뢰인이 피해보겠지. 그래서 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맞죠? 요거는 3-3일 거예요. 직접거래. 근데 중개수수료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예요.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것도 나옵니다. 수수료. 자, 원래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인데 150만 원 받았단 말이야. 150만 원. 요렇게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은 유효가 되고 초과한 50만 원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초과 부분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무슨 규정이다? 무슨 규정이다? 효력규정입니다. 요거는 위반하면은 1-1입니다. 이거 1-1. 나중에 적어놓으면 돼요.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알죠? 3-3하면 뭔데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기사법 해요. 주기사법에. 알죠? 근데 우리 시험에 32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기출문제 할 때. 자, 그래서 31페이지 한번 보시면 판례보기에 별표 해놓으시고 32의 기출 딱 적어놔요. 31페이지 맨 위에 있죠? 있습니까? 개업중개사 등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행합해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판례보기 있습니까? 옆에 페이지 판례보기 바로 옆에 30페이지 보면 돼요. 30페이지에 바로 옆에 30페이지 강행 규정에서 효력 규정 나옵니까? 1번의 별표.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인데 바로 밑에 줄 첫 번째 줄 현관펜. 중개 보수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란다? 무효다. 그 효력은 뭐라고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됐죠? 그리고 어디에 현관펜 하면 됩니까? 자,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의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이다. 무효 찾았어요? 됐지? 그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요게 요 1번이 31회 때 나오고 32회 때 또 나왔습니다. 알겠죠? 옆에 적어 놓으셔야 돼. 31, 32 기출.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1-1 해 놓으셔야 돼. 1-1. 그리고 직접 거래하는 거는 옆에 아까 31페이지의 위에는 3-3 적어 놓으시면 돼요. 요 중개사법 할 때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댓글이 막 불렀어요. 왜 붙었냐면 민법 시험인데 왜 중개사법에 문제를 내냐 하면서 막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 나왔으니까 또 봐놔야 되지 우리는. 알겠어요? 근데 중개사법에도 이 너무 시험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 목적은 뭐 해야 됩니까? 적법해야 되죠. 그러면 뭐에 위반되면 안 됩니까?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돼. 둘이가 원해서 매매계약 했지만 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무효단 말이야. 알지? 근데 강행법규는 뭔데? 정의가 선량한 풍속 사회지수 관계가 있는, 줄이면 뭐야? 사회지수 관계가 있는 규정을 뭐라고 해요? 강행 규정이라 하고, 사회지수 관계가 없는 규정을 뭐라 한다고? 임의 규정이라 합니다. 그럼 강행 규정은 무슨 규정과? 효력 규정과 단수 규정이 있는데, 자, 효력 규정은 일단 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돼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으라고? 시장군수구수장이 허가세야 됩니다. 허가 없이 한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중개수수료 초과해서 받으면 뭐가 됩니까? 무효되죠? 맞아요? 요 두 개 일단 기억하시면 돼. 이게 효력 규정이고, 단속 규정은 뭡니까? 여기 직접 거래하거나, 여기 직접 거래하거나, 맞죠? 자, 주택법에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처분은 되지만 이 매매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유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좀 쉬었다가 사회적 타당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쉬겠습니다. 10분 쉴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